자, 이제 마지막 시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얘는 이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겠어요. 비사업용 토지다. 자,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는 나대지나 잡종지 등의 그런 비사업용 토지를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분리과세 요건에 부합이 되면 좋지만 분리과세 요건에 맞지가 않는다면 얘는 종합합산으로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종합합산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먼저 도시지역 안에 농지나 목장용지입니다. 농지나 목장용지인데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 제외다. 그러면 얘는 지금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용도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용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얘는 무슨 합산한다? 종합합산으로 갈 수밖에 없죠. 용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종합합산일까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죠. 자, 목장용지, 공장용지,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의 공통점은 개인 소유도 가능하지만 자금력이 풍부한 법인 소유도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법인은 땅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기준 면적을 초과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규제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 시가표준의 100분의 2%에 미다른 경우 건축물 바닥 면적, 자,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예요. 바닥 면적까지는 얘는 별도 합산 과세가 됩니다.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 과세 토지가 되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 토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합산 과세 토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얘는 전체 땅, 자, 땅이 얘는 10억짜리 땅이 되는데 요 건물은 뭐 1000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 그러면 10억의 1%잖아요. 10억의 1%가 되면은 요 바닥 면적까지는 얘는 별도 합산이 됩니다. 바닥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이 되지만 그 나머지는 종합합산 과세 토지로 간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0억짜리 땅이지만 여기까지는 별도 합산. 그러나 나머지는 비삼용 부지로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이 50% 이상인 자, 이 부분이 개정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이 개정이 된 겁니다. 자, 이 작년까지는 이제 이 사용비를 안 따졌었는데 지금은 사용비를 따져요. 그래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이 50% 이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입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거용 건물의 면적이 50% 이상 무허가이면서 주거용 면적 비율이 50% 이상. 그러면 주택인 주택인데 여기 60%가 이제 무허가 되는 거야. 무허가. 그러면 이거는 건물이 없는 땅이나 다름없다. 건물이 없는 땅이나 다름없다. 그럼 얘는 비삼용 부지가 되겠다 이거죠. 비삼용 부지. 그러면 비삼용 토지가 되는 거니까 종합합산이 되겠죠. 이거는 종합합산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대지, 갈대밭, 채석장, 비행장 등 잡종지. 이거는 비삼용 부지가 되는 거죠. 나대지나 갈대밭, 채석장, 비행장 등 잡종지는 비삼용 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합산 과세가 되겠어요. 해석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3번에 보시면 종합합산 대상 토지. 자, 이제 분석해 볼게요.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왜 분리과세고 왜 합산과세고 이거를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농지는 동그라미 1번 왜 종합일까요? 이제 여러분들 말씀해 보시죠. 1번 왜 종합일까요? 그렇죠? 자,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지역의 주상공지역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주상공지역에 있다면 개발 가능한 땅이잖아요. 이건 규제가 돼야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이제 농산물 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그러니까 농업법인처럼 농사를 주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규제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목장용지. 자, 목장용지는 도시지역의 주상공지역에 있다. 도시지역의 주상공지역에 있으면은 얘는 우리가 종합합산 가서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목장용지. 자, 전체 토지 면적이 있는데 전체 토지 면적이 있는데 이 토지 면적 중에서
목장용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정 면적까지는 우리가 분리과세가 되지만, 그렇죠? 나머지는 종합합산 과세가 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공장용지로서 1번은 왜 종합합산일까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주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지니까. 그 다음에 4번에 1번 왜 그러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거니까. 동그라미 2번은 무허가 위법 건축물의 부속토지. 자, 건물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죠. 얘가 무허가예요. 무허가. 인허가가 안 난 거예요. 그러면 건물이 없는 땅이다. 비삼용 부지다 이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땅값이 10억이고 건물 가격이 2%가 안 된다. 그럼 나머지는 별도 합산이고 나머지는 종합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대지 잡종지 종합산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풀어보시면,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를 분류한 것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린 것은. 네. 1번 지상정착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 나대지는 비삼용 부지잖아요. 그러니까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 터미널 토지. 자, 얘는 영업용 부지니까 별도 합산이지만 얘는 규제를 풀자.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읍면적이 소지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입지 기준 면적 범위 안 기준 면적 이내니까 분리과세가 되죠. 자, 분리과세가 돼야겠죠. 네, 이거 1번 맞고 2번 맞고 3번 틀렸죠. 얘가 이제 그 별도 합산이 될 수는 있어요. 만약에 특광시 읍면지역이 아니라 도시지역 내 용도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공장용 토지인데 얘가 뭐 상업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주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상업이나 주거적이 있다면 용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별도 합산을 규제하겠다. 그러나 초과가 됐을 땐 종합합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을 건축물로서 허가를 등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무허가 건물의 토지니까 얘는 비삼용 부지 종합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땅값은 10억인데 10억의 건물 가격이 우리가 1% 1000만 원이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속토지는 바닥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이고 나머지는 비삼용 부진 종합합산으로 가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그래서 그 5번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10억이에요. 10억. 자, 10억이고 요 건물 가격은 1000만 원이 됩니다. 1000만 원. 그러면 요 바닥 면적이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별도 합산 과세가 되고 나머지는 뭘로 가자? 종합 합산 과세가 되자.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종합합산 과세장 토지는 자 1번 지정 문화재 안에 임야. 일반 임야가 됐을 땐 종합합산이 되지만 문화재는 보호 목적의 임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뭘로 가야 될까요? 분리과세로 가야죠. 분리과세. 그렇죠? 분리과세. 그 다음에 국가 국방상 목적 외에는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군의 토지. 이거 건드리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보호해줘야 될 땅이다. 분리과세. 그 다음에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예요. 그러면 건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비삼용 부지가 되는 거니까 얘는 종합합산이 되겠죠. 해석이 종합산. 그 다음에 지정된 공원 자연 환경지구 임야입니다. 환경지구 임야니까 얘는 분리과세가 되겠죠. 분리과세. 그 다음에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 일반 임야는 종합산이지만 종중거니까 얘도 분리과세가 되겠죠. 해석이. 그렇죠? 자, 따라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이거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분리일까? 왜 합산일까? 이렇게 논리로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논리적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까먹을 일이 없어요. 그렇죠? 안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지금 요약 내용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무슨 수로 다 외웁니까? 그렇죠? 지금 외울 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중개사법, 공법, 뭐 공법만 해도 외울 게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는 암기량을 좀 줄이셔야 돼요. 줄이고 이해해서 맞출 수 있는 건 최대한 이해해서 맞추고 꼭 외워야 될 것들만 외우는 그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7, 80점 내에서 뭐 그 안에서 어차피 여러분들 뭐 고득점 하실 분은 하시겠지만 네, 우리는 딱 61점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할 게 많아. 그러니까 분량을 줄여야 된다. 줄이는 것만이 지름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해하는 게 좀 어렵지만 자꾸 이제 이걸 이해해버릇 하시면은 논리가 쓰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답인 것 같아 느낌이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좀 이상하게 나오더라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암기식으로 막 외워버리면 금방 소멸돼요. 사라집니다. 이게 특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은 더 그러실 거예요. 아마 이 공부하시면서 야, 내가 그래도 그 중고등학교 때는 좀 뭐 대학 다닐 때 좀 한 공부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되는가? 이거는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소시적에 뭘 했다더라도 아니 그동안 먹은 뭐 술과 담배와 뭐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그냥 공부에만 전념 그 당시에는 공부에만 전념했지만 지금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반은 일을 하셔야 되고 또 반은 또 공부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집중할 수 있는 뇌 용량은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부으면 그냥 빠져나오고 부으면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밑 빠진 독이 물 붓기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계속 붓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다 여러분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네, 물론 같이 공부하시는 분 주변에 계시면 물어보세요.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의 흐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도 최소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런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는 저희 교재 60페이지의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의 과세 표준. 자, 중요한 주제 넘어왔죠? 자, 우리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를 좀 잠깐 먼저 복수 정리를 해보고 요 재산세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과세 표준은 과세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보통 가액으로 표시가 되면 종가세가 되고 수량으로 표시가 되면 종량세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는 취득가액을 과표로 갑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을 과표로 가고요. 두 번째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가액을 과표로 갑니다. 등기 등록가액을 과표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취득세는 취득가액을 과표로 하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그러면 이런 금액을 얘는 신고하도록 되기 때문에 신고가액이 되고 신고상에 문제가 생기면 시가 표준액이 되고 객관적일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상 취득가액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세는 그것이 아니라 재산세는 공적인 장부를 확인한다고 그랬었죠. 공적인 장부를 확인해서 정하자. 그러면 공적인 장부를 확인해서 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액을 조회를 하는 거예요. 시가표준액을 조회를 하고 근데 문제는 시가표준액은 비탄력적인 금액이에요. 그래서 비탄력적인 금액이 되니까 이 금액을 좀 조정하자. 그래서 그 조정하는 의미에서 만든 것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다. 이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토지 건축물은 얘는 몇 프로냐? 70%가 되고 주택은 얘는 몇 프로가 되냐면 60%가 되죠. 그럼 비율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낮은 게 더 좋다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토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이면 1억 원의 70%는 7천만 원이 되는 거고 60%가 되면은 1억 원의 60% 되면 6천만 원이 될 거예요. 맞죠? 그래서 만약 시험 질문에서 토지 건축물 주택의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가의 비율 70%다. 60%다. 동일하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주택을 좀 더 배려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선박과 항공기는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선박과 항공기는 그냥 시가 표준액이다. 왜냐하면 이 공정시장가 비율의 의미는 뭐였냐면
어떤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수요 공급에 민감한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를 어떤 걸 반영해서 시장성을 반영해서 적정하게 가격을 좀 조정하자 이런 논리인데 선박과 항공기는 수요 공급에 민감하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수요가 정해져 있죠. 수요가 예를 들어서 뭐 항공기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아시아나 항공이라든가 대한항공 그다음에 저가항공사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뭐 항공 비행기 관심 있으세요? 네? 산다 한들 어디다 두실 거예요? 땅이 없으면 땅이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인 수요다. 그래서 얘는 어떤 가격의 급등락이 크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공정시장가액 비율 제도를 쓸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정시장가액 비율 적용을 받는 물건은 토지 건축물 주택만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세율을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60페이지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 맨 밑에 핵심 정리라고 해놨죠. 별 표시 하나 해놓으시고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적혀 있는 것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세율 별 표시 표시를 2개 돼 있죠. 네. 자 그러면 세율 가지고 갑니다. 자 세율이 항상 복잡했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일단은 표준 세율 항상 얘기하지만 표준 세율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제 목적으로 만든 세율이 뭐였죠? 우리가 중과세율 그 다음에 예외적인 경우일 때는 특례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례, 중과, 표준세율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취득세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등록 면허세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가 재산세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취득세는 표준세율 제도가 있죠. 등록면허세도 표준세율 제도가 있고 재산세도 있죠. 그 다음에 중과세율이 취득세에 있나요? 네,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있죠. 얘도 있어요. 특례세율 있죠. 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얘는 없고요. 얘는 있습니다. 한 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중과세율이 등록면허세는 한 가지, 얘 한 가지. 얘는 네 가지. 그러니까 뭐니 해도 중과세율과 특례세율은 취득세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딱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단독 문제로 출제하기가 좀 애매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재산세도 표준세율 제도가 시험에 자주 등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그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건축물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토지 요 세 가지 세율이 가장 중요한 세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61페이지에 있어요. 먼저 자, 가기 전에 문제를 풀고 가볼까요? 23 단문 문제인데요. 한번 복습 정리해보죠. 바로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 토지 건축물을 일체로 한 개별주택 가격으로 한다. 자, 얘는 맞았을까요? 자,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왜 틀렸냐면 바로 요거죠. 공정시장가의 비율 이 문장이 들어가야죠. 그렇죠? 여기다가 곱하기 공정시장가 비율 네, 이 문장이 들어가줘야지 맞죠. 이 문장이 빠졌으니까 틀린 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자. 자 얘는 맞죠. 입사비 때 나왔는데요. 100분의 70이 돼야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비율이 들어가느냐 아니냐 이렇게 장난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공정시장가의 비율 제도가 필요 없는 것은 선박과 항공기 걔는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세율을 봅니다. 종합합산 별도합산. 자 이제 종합합산 별도합산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종합합산은 무슨 용 토지예요? 종합합산은 무슨 용 토지예요? 비삼용 토지. 그래서 비삼용 토지. 헷갈리시면 좀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좀비. 별도합산은 영업용 토지. 영이별. 종합합산은 좀비, 얘는 영이별. 그렇죠? 그럼 얘는 세율이 종합합산은 0.2에서 우리가 0.4%.
그렇죠? 얘는 별도 합산, 종합산은 0.2에서 0.5%. 그래서 외우실 때 제가 이렇게 외우자 그랬어요. 종동그라미, 이동그라미, 오동그라미. 자, 그래서 5천만 원까지는 0.2%입니다. 자, 그래서 종 2호. 그럼 별도 합산은 별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 사 동그라미, 예, 별 이사. 그래서 2억까지는 과표 2억까지는 0.2, 10억을 넘으면은 0.4. 그래서 얘는 별 리사. 얘는 종 2호. 그렇죠? 종 2호 별리사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종이요 별리사. 자, 그 다음에가 또 0.25%. 자, 그러면은 우리 교재에는 61페이지 있죠? 1번에 밑줄 치세요. 종합합산 토지, 2번 별도합산 토지, 분리과세. 자, 밑줄 쳐놓으시고 2번 건축물 별표 씌워놓으시고 그 내용이 요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서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이사항만 체크하시면 돼요. 일단은 표준세율에서 자, 표준세율을 보시면 차등 비례세율이다. 예, 분리과세 토지나 건축물 주택은 우리가 차등 비례세율적 성격이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요 주택, 예, 주택 중에서 별장, 주택군 중에서 별장은 차등 비례세율이 됩니다. 4%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 주택은 초과 누진세로 가요. 얘는 초과 누진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상가 등의 건축물은 자, 우리 표 보시면서 보시면 돼요. 얘는 뭐다? 상가 등의 건축물은 건 2호 0.25%. 대신 시 지역의 주거 지역입니다. 주거 지역. 그러면 주거 지역에 공장이 있을 수 있나요? 올 수 있나요? 올 수 있죠. 시 지역의 주거 지역에 공장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은 0.25%에 대해서 0.25%에 대해서 두 배를 중과하자. 두 배. 그럼 0.25%에 두 배 중하면 0.5% 되겠죠. 0.5%. 그렇죠? 이 경우에는 0.5%가 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동그라미, 1 동그라미, 4 동그라미 주일사가 되겠죠. 단 9억 원 이하,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이 됐을 때는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이 됐을 때는 0.05%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0.05에서 0.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9억 원까지의 1세대 1주택은 0.05에서 0.35%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상가 건축물은 0.25, 공작물 요게 이제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농지나 목장 용지, 경작하는 농지, 기준 면적 이내의 목장 용지, 환경지구 이면 종중소이면은 우리가 분리과세 줍니다. 그래서 얘는 0.07% 됩니다. 그래서 농동그라미, 7동그라미, 농치 되죠, 농칠. 그다음에 공장 용지는 공동그라미, 2동그라미, 공리가 되죠, 공리. 중에 유명한 배우 이름 공리. 네. 자, 그러면 그 밑에 건축물의 그 내용까지 다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정리할 게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을 보시면 여기 사치성 재산이 있죠. 사치성 재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회원제 골프장, 고급 오락장, 토지 건축물은 자, 토지 따로 건축물 과세 방식은 다릅니다. 따로 하지만 골 동그라미, 오 동그라미, 골 동그라미, 오 동그라미 4. 그럼 얘는 뭐가 돼요? 골사오사가 되죠. 골사오사. 그다음 별장은 별 동그라미, 사 동그라미, 별사가 되죠. 별사. 별사, 골사오사. 별사, 골사오사. 네. 별장은 건물과 토지가 통합해서 가서 되는 거예요. 별장은 건물과 토지가 통합해서 별사, 골사, 오사 이렇게 됩니다. 4% 됩니다. 그러면 고급선박은 5%가 돼요. 자, 특히 이건 꼭 기억해 주시고 별장은 건물과 토지가 통합해서 4%다. 하지만 골프장과 오락장은 건물 따로 4%, 토지 따로 4%가 된다. 고일과세가 된다. 고일분리가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앞으로 오시면 이게 표준세율이야. 그럼 중과세율 없느냐? 중과세율 있죠. 중과세율이 있는데 중과세율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과밀억제권력. 우리 취득세에서 봤었죠. 과밀억제권력 내 공장을 신증설했을 때는 표준세율 플러스 2%의 두 배다. 그 조항이 있었는데 그런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 자, 다만 산업단지 입지 공업지역은 제외했었죠. 왜냐하면 여기는 공장이 있어도 되는 권장지역이었으니까 그런 공장 신증설에 해당하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 표준세율이 0.25%거든요. 0.25%의 5배예요. 그러면 얘는 1.25%가 됩니다. 1.25%. 그렇죠? 자, 그다음에 최초의 기준일로부터 몇 년간
5년간만 적용된다. 이것도 기억하시죠. 5년간만 적용된다. 그러면 5년 이후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년간만 적용이 되는 거니까 5년 이후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좀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밀 억제권역 내에 신설, 증설한 공장 건물. 일단 얘는 배수가 표준세율 플러스 2%의 2배 중과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2배 중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공장의 범위가 있었는데 이때 중과되는 공장의 범위는 건물 중과됐었고요. 토지 중과됐었어요. 그 다음에 이 공장을 이제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시멘트 공장이다. 그러면 제가 이런 차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했었죠. 이런 차들이. 네,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면 차량이라든가 기계 장비도 들어올 수 있겠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중과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거 시멘트 공장. 그러면 부동산도 들어오고 주무동산도 중과가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5년간만 중과되고 5년 이후에는 중과한다 안 한다 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자, 이러한 표준세율은 적용 시 재해 등의 경우에는 50%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도에만 적용되고 해당 연도 이후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해석이.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여러분들 61페이지 맨 위에 가보시면 표준세율의 세 번째 줄.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주택. 자, 주택이 있죠. 주택은 동그라미 1번 적용세율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의 동그라미. 주택별 동그라미. 주택별. 거기다 써놓으세요. 개별과세 써놓으세요. 개별과세. 그러면 아무리 복수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분이 서울의 집 한 채, 뭐 인천의 부평의 집 한 채 있다 할지라도 이걸 합산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계산하겠다는 거죠. 따로따로 누진세율을 계산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밑줄 주택은 고급주택 포함입니다. 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원래 고급주택은 사치성 재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에서는 고급주택은 취득세 중과를 했었어요. 4배 중과. 하지만 재산세에서는 그런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요 주택에 대한 구분이 따로 없다. 일반 주택이든 고급주택이든 동일하게 0.1에서 0.4%의 누진세로 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까지는 전문의 1, 3억을 넘었을 때는 전문의 4. 그 다음에 니은 별표시 1세대 1주택. 얘는 이제 외우실 때 자, 시가 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0.1에서 0.4%에서 0.05를 빼면 돼. 그러면 0.05에서 0.35% 됩니다. 별장은 4%. 그다음에 세율 적용 기준. 자, 기억. 주택에 대한 세율 적용 시 고급주택에 대한 별도의 중과세율 적용 없이 누진세를 적용한다. 자, 기억. 별표시해 놓으세요. 즉 우리가 재산세에서 주택은 일반이든 고급이든 구분이 있다 없다. 구분 없이 누진세율로 규제한다가 되겠습니다. 겸용주택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선박과 항공기는 뭐 이거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출제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그림인데 이게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낮은 세율 0.07부터 0.5까지 정리한 건데 자, 그다음에 밑에 사치성 재산 별표시 요거는 이제 요거를 말한 거죠. 자, 요거를 또 설명을 드린 거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64페이지에 가 보시면 중과세율 밑줄 쳐놓으세요. 자, 그 내용이 요거죠. 자, 얘는 우리가 정리할 게 요겁니다. 키워드가 표준세율의 5배다. 그러면 0.25% 5배 1.25% 되는 거고 최초의 기준으로부터 5년간만 중과가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3번 재산세 도시지역분. 자, 이거는 뭐냐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특례세율이 딱 한 가지 있다고 했었죠. 요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도시지역 바뀔 때는 읍면지역의 도시지역 바뀔 때는 그냥 재산세 표준세율만 받으면 돼요. 표준세율만 받으면 되는데 도시지역 아니 됐을 때는 표준세율도 받고
플러스 1000분의 1.4도 추가로 더 받자 이거예요. 네. 표준세율도 받고 1000분의 1.4 추가로 더 받자. 이게 바로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1000분의 1.4. 네. 그 다음에 세율의 적용, 가로 1번 토지. 자, 1번 종합합산 밑줄, 2번 별도합산 밑줄, 분리과세. 자, 합산은 합산되면 될수록 세율이 누진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주택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세율 문제 풀어볼까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다음 중 지방세법상, 자, 지우고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지방세법상 재산세 가장 높은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가장 높은 거예요. 가장 높은 거. 가장 높은 거는 뭘까요? 사치성 아니겠어요? 그럼 사치성을 보시면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고급 주택하고 그 다음에가 골프장 있죠. 근데 고급 주택은 방금 봤잖아요. 일반이든 고급이든 그냥 주일사, 누진세로 간다고요. 구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 주택은 낮은 율로 가면 되고 고급 주택은 0.4% 높은 율로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해당성이 없고 답은 얘가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왜? 얘는 골사오사 4%니까 얘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바로 요 1번과 3번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니까 얘 분리과세 0.2% 되겠네요. 차고용 토지는 영업용 부지죠. 영업용 부지는 0.2에서 0.4%니까 뭐 얘를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의 토지는 건물이 없는 종합산 토지니까 종 2호 0.2에서 0.5%. 다 0.5%대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은 우리가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별로 누진세율이다. 개별과세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이거 우리 납세문자 시간에 했었죠.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지라도 세율을 따질 때는 합산해서 과표에다가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자.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 도시적분은 얘는 특례세율로 간다가 되겠죠. 자, 그럼 기출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표에다가 세율을 적용해 줘야겠죠. 그렇죠? 자, 얘는 5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주택은 합산해서 따져줘야죠. 그 다음에 납세문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개별과세죠? 그럼 모두 합산해서 따지나요? 아니요. 얘는 개별과세거든요. 모두 합산이 아니라 개별과세한다. 합산과세는 토지는 토지 소유자별로 합산과세를 하지요. 네. 요런 문제 아주 헷갈려요. 요런 문장들. 잘 좀 정리해 주실 필요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세율까지 정리해 봤고요. 비과세는 이건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재산세에서 과표는 우리가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자.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70%. 주택은 60%. 다만 선박강공인 그런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우리 세율은 재산세는 표준, 중과 특례 다 있는데 표준은 건축물 건이호 0.25%, 주택은 주일사 0.0.4%,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0.05에서 0.35%, 토지는 농지 등의 분리과세는 농칠 0.07%, 공장 용지는 공리 0.2%, 별도 합산 토지는 별리사 0.2, 0.4%, 종합 합산은 종이요 0.0.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중에 주거적인 공장 건물은 2배 중과니까 0.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과세율은 과밀억제권령의 신증설한 공장 건물은 0.25%의 5배가 되고 5년간만 중과합니다. 그 다음에 특례 재산세에서는 특례세율인데 도시적 밖은 표준세율이 되고 도시적 안은 표준세율 플러스 1000분의 1.4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재산세 중요한 파트 다 끝난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재산세, 비과세, 뭐 부가징수하면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부세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 복습 잘 해주시고요. 특히 토지구분 제가 이번 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참에 토지구분 기본서도 찾아가서 보시면서 꼭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파트니까요. 네. 자, 그럼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